만들고 하는 부분이 되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단위가 연습해 볼 수 있는 제일 작은 단위라서 아파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 이것이 우리가 아파트 안에서만 생활하는 건 아니다 보니 마을 단위에 조금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회와 조금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사랑 나눔 캠페인이었습니다. 예, 아이들이나 이제 입주민들한테도 약간 기부의 문화를 이제 누가 입주자 대표회가 어떤 사람이 구성되던 간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이어져 올 수 있게 기대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기부해 주신 물품들을 지역사회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경제적 가치만을 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면서 제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예. 이제 아파트 안에서만의 역할이 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또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 저희가 아파트 안에서만은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지자체와 협업을 하거나 이제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과도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저희 대표회의 분들께도 같이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 들어갔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그 아파트 주변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지 내부는 사실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면은 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마을 단위에서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저도 첨언을 할게요. 되게 어려운 아파트 안에 있는 이 단체들은 저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입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폐쇄적인 걸 허물기 위해서 저희는 협의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실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변환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단순히 아파트 안에서만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만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동에 보면 대부분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은 특성상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실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자료에서 봤는데, 이 주민자치회에 입주자 대표회의 안에 누군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당연직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청원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마을 중에 11개가 아파트인데,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달이 안 됩니다. 통장님은 통장님대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입대인은 입대인대로 우리 전달받지 못했으니까 행정에서 협조사항에 대한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히 이게 주민자치회만 들어간다고 저는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자그마한 그 마을 단위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아파트 안에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그 위원회들, 예를 들면 층간 분쟁위원회 같은 층간소음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쪽을 저희가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대신 듣자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 입주민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들어보시고, 거기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부터 주민자치에 대한 실력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방식. 헬스장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입대하고 마치 엄청 심했거든요.
왜냐면 비용은 입주에서 쓰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 입주에 계신 17명 중에 아무도 헬스장 이용을 안 하세요. 이용을 안 하는데 거기서 뭐가 불편한지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이용하시는 분들 알죠. 그래서 그 위원회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모든 관리 규정,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모든 걸 다 정하시라고 했거든요. 지원할 때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헬스장관리위원회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한지, 개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와서 35명 투입을 해가지고 바꿔드렸어요. 입주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그 헬스장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이용자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입주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마을 안에서라도 작동을 하고 이런 작동되는 것들이 좋은 사례로서 남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처럼 제가 나머지 10개 아파트에서 작년 제가 공유공간 조성사업 했던 걸 그대로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공동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결국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례라는 것을 계속 주변에 전파시키고 그분들이 활동가로서 우리 지역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주민자치에도 들어가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